2004년 2월 14일 생인 암바르는 칠레의 빌라 알레마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암바르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암바르의 어머니인 데니스는 암바르가 태어나기 전부터 후안이라는 남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었죠. 이후 데니스는 후안과 2명의 자녀를 낳았고, 따라서 암바르는 2명의 이복동생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 아이는 고작 4개월 만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죽음 이후 데니스는 우울증에 빠졌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암바르와 그녀의 이복동생을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아이들의 방치로 양육권을 잃었고, 암바르는 어린 나이에 보호시설로 보내져야 했었죠. 데니스와 후안은 끊임없는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했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2013년 법원은 데니스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데니스는 다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바르가 자라면서 어머니와 관계는 껄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녀는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이 암바르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암바르가 자신에게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대해 암바르는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데니스는 또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는 집주인인 마누엘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누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암바르가 샤워하고 있을 때 욕실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보곤 했었죠. 암바르는 마누엘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이 없을 때 샤워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을 뿐이었죠. 그 이상으로 데니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마누엘을 만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누엘도 암바르를 훔쳐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죠.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암바르는 괴로웠을 것이고 어려움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암바르는 친구들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암바르는 매우 사교적이고 친절한 친구일 뿐이었죠. 2019년 말, 데니스는 다음 남자친구인 휴고를 만나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거까지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암바르는 친구에게 엄마의 새 남자친구인 휴고에 대해 말했고, 궁금했던 두 사람은 휴고라는 이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고는 1965년 3월 28일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기공이었고 어머니는 가정부였습니다. 휴고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휴고는 8살 때 아버지의 지시로 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동안 조부모님의 집에서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휴고는 고작 13살 때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15살 때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휴고는 친구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머물렀고, 18살 때 칠레로 돌아와 훔친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으며, 약 유통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5월 27일, 휴고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출소 후 그는 한 여성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1989년 9건의 강도, 4건의 절도 등으로 휴고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휴고는 교도소에서 약을 할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그는 종종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송 중에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1995년 그는 가석방 허가를 받아 출소했으나, 그러나 8개월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99년에 형기를 마치고 그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이번에 휴고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카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그는 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 날 휴고는 요가 수업에서 유치원 교사인 베로니카를 만났습니다. 베로니카에게는 아들 에우제니오가 있었죠. 교제를 시작한 후 휴고는 베로니카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처음에 베로니카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점차 휴고는 베로니카에게 무력을 행사했고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2005년 1월 8일, 휴고는 베로니카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그전에도 휴고는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베로니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베로니카는 휴고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그 말을 들은 휴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 야구방망이로 베로니카를 가격한 후 목을 졸라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난 에우제니오는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휴고는 에우제니오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휴고는 드럼통에 베로니카와 에우제니오를 넣어 밀봉한 후 집을 샅샅이 뒤져 베로니카의 돈을 찾아낸 뒤 며칠 동안 그 돈을 유흥으로 탕진하고 말았죠.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드럼통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휴고는 결국 땅을 판 후 드럼통을 묻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오빠는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휴고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휴고는 베로니카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어디론가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베로니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26일 이웃들은 불쾌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마당을 파헤쳐 드럼통과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경찰에 체포된 휴고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휴고의 친딸은 아버지에게 연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휴고의 범행은 뉴스를 통해 전해지게 되었고 그는 드럼통 사이코패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재판은 2005년 11월에 열렸고 휴고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4월 29일 휴고는 가석방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원회 측은 휴고가 꾸준히 모범수로 지냈다는 이유로 결국 휴고는 788명의 다른 죄수자들과 함께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출소 이후 휴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용직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은 전단지를 붙여 휴고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었죠. 또한 주민들은 아이들을 함부로 밖에서 놀지 못하게 했으며 시장조차도 경찰 병력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휴고에 대한 주민들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누그러들었습니다. 안바르는 휴고에 대해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안바르는 어머니에게 휴고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러나 데니스는 자신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고 결국 또다시 모녀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휴고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고 결국 안바르는 아파트 관리자에게 편지를 써서 휴고에 대해 설명했고 그를 추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바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휴고에 대해 설명했죠. 그렇게 주민들도 휴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민들은 휴고에게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아들을 데리고 휴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데니스는 아직 청소년인 안바르를 혼자 아파트에 남겨두었고 소수의 금액을 건네주며 혼자 살게 함으로써 그녀를 처벌했습니다. 일주일 후 안바르는 아파트를 떠나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바르는 친구들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없었고 휴고와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결국 안바르는 이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안바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선생님은 안바르의 상황을 알게 된 후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가져보려 했지만 그러나 데니스는 선생님에게 공격적이었고 면담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안바르가 유일하게 어머니를 만나는 날은 생활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안바르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으려 휴고의 집에 갈 때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만 두드렸고 데니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바르에게 돈을 건네준 후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안바르는 이모에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휴고의 집으로 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안바르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모는 안바르가 걱정돼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데니스는 딸의 실종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안바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모는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경찰은 안바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딸이 가출했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수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안바르를 찾고 있을 때 데니스는 현관에서 휴고와 함께 맥주를 마시기도 했었죠. 탐문을 이어가던 경찰은 한 주민으로부터 실종 당일 안바르가
휴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휴고의 집 주변 CCTV를 회수했고 암바르는 휴고의 집에 들어갔지만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7월 31일 이웃들도 이제 휴고를 의심하게 되었고 많은 이웃들이 휴고의 집으로 향해 그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휴고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당당하게 수색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수색해 보라고 알렸습니다. 암바르의 시신이 2일 동안 자신의 집에 있다면 부패 냄새가 날 것이니 누구든 들어와서 수색하라며 자신 있게 말했죠. 그러나 이 발언은 휴고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암바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월 3일 경찰은 휴고의 집을 수색했고 인체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혈흔이 묻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옷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실로 보냈지만 분석 결과 데니스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날 휴고는 데니스의 아들을 친척에게 맡긴 후 데니스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8월 6일 한 캠핑장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었죠.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한 후 각각 신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스는 순순히 자백했고 휴고가 암바르를 살해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휴고가 자신과 아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위협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이며 휴고가 자신을 데리고 도주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휴고가 거실 바닥을 해체한 후 그 밑에 구덩이를 파고 암바르를 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 또한 피해자로 보았고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결국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휴고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경찰은 휴고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그가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범행수법과 부패 냄새를 은폐하는 것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휴고의 배낭 안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영수증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의 증언에 따라 휴고의 집으로 향한 뒤 거실 바닥을 부수고 그 밑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내기 시작하자 비닐봉지가 발견되었고 봉지 안에는 여러 조각으로 절단된 암바르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부상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심지어 횡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데니스를 풀어주고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론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던 데니스가 딸이 발견된 후에도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니스는 증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찰은 그녀를 공범으로 판단해 다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가 다시 체포되기 전 휴고와 데니스의 전체 전화 기록과 주변 모든 CCTV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데니스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알아낼 수 있었죠. 데니스에게 암바르는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데니스는 생활비를 받아가라며 암바르를 휴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암바르가 도착하기 전 암바르의 이복 동생이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하도록 데니스는 아들에게 학교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암바르가 도착하자 데니스는 평소와 다르게 암바르를 집에 들어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암바르는 들어가기 싫었지만 데니스의 고집으로 결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데니스와 휴고가 암바르를 공격했고 잠시 후 휴고가 암바르에게 몹쓸 짓도 이어갔습니다. 곧 두 사람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는데 심부름을 보냈던 데니스의 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데니스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휴고는 암바르를 15조각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데니스는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가는 모습이 역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역에 있는 동안 데니스는 휴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휴고 사랑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데니스는 아들을 아파트로 데려갔고 아들은 그날 아파트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데니스는 휴고와 함께 거실 나무 마루판을 제거했고 구덩이를 판 후
결국 암바르를 묻었습니다. 데니스는 암바르의 휴대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태우기도 했었죠. 두 사람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웃들이 찾아와 그들을 의심했고 결국 두려웠던 두 사람은 도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데니스와 휴고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 재판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데니스와 휴고 두 사람 모두 4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면서 마누엘의 만행도 밝혀지게 되었고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야동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누엘의 휴대폰에서 암바르를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마누엘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